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3주차 1차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는 콘택트 렌즈 관련해서 학습할 내용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 기초에서 학습했던 기본적인 콘택트 렌즈의 광학 파트와 관련된 내용, 또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콘택트 렌즈의 성능을 비교하고 또 눈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또 어떠한 과학적인 효과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뭐 1학기 때 학습해 보았고요. 지난 학기 때죠. 그리고 이번 학기 때는 이제 콘택트 렌즈를 실제 착용하고 피팅하고 또 이런 피팅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트 렌즈가 됐던 적절히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길렀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다양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실제 처방해 보고 또 착용한 상태를 또 평가해 보고 또 평가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두 학기죠? 두 학기 동안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30시간 동안 학습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컨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 적절하게 또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3주 차에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그 슬리램프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물론 이 슬리램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미 뭐 지난 학기 때도 기초 시간에도 또 심화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학습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컨택트 렌즈를 피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얘기할 건데요. 일단은 뭐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은 확산 조명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산 조명법을 이용해서 컨택트 렌즈를 평가하면 되겠지만 그 컨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거나 착용하기 전에 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조명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딱 두 가지 조명법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확산 조명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광학 단면 조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슬리램프의 다양한 조명법 중에서 확산 조명법과 광학 단면 조명법의 활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두 가지 조명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눈을 관찰하고 또 컨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확산 조명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diffused illumin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빛을 퍼뜨려서 관찰하는 조명법을 일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리램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을 좁게 만들어서 어떤 눈의 광학적인 단면을 관찰한다거나 눈의 일부분을 관찰한다거나 하는 조명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슬리램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컨택 렌즈를 피팅할 때 사용하는 조명법이 바로 이 확산 조명법이 되겠고요. 빛을 넓게 눈에 비추어서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또 컨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고 또 이때 플루오레세인으로 그 눈물막을 염색해서 컨택트 렌즈가 제대로 피팅되어 있는지 또는 스티프하게 피팅되어 있는지 플랫하게 피팅되어 있는지 뭐 이런 양상들을 평가할 때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조명법이 되겠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눈을 관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확산시키는 빛을 비추어서 관찰하는 조명법이 되겠고요. 이때 조명과 망원경부의 각도는 대략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망원경부가 있죠? 저반 렌즈가 두 개 달려 있고요. 여기를 눈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조명부 앞에는 당연히도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눈이 위치하게 될 거고요. 이때 옆쪽에서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찌됐든 조명을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도가 대략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각도를 이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이걸 무슨 막 각도기로 재서 막 30도, 뭐 45도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옆쪽에서 빛을 비추고 일반적으로 관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이 30도에서 45도라는 각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대각선 방향에서 눈에 빛을 비추어 가면서 관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배율은 일반적으로 6배율에서 10배율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배율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확대시켜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자,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산 조명을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어떤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죠. 자, 보세요. 눈꺼풀, 뭐 눈썹, 결막이라거나 공막 또는 어떠한 눈에 충혈된 상태의 홍채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관찰하기도 하고요. 동공의 이상 유무라거나 또는 수정체 앞쪽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본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될 건 컨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때도 이런 확산 조명법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확산 조명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technique to start the examination of the eye with a slit lamp. 자, 여기 보면 지금 디퓨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 하고 올려서 관찰을 하죠. 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슬릿의 폭을 아주 좁혀놓은 상태에서 눈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슬릿 램프의 조명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조명의 그 슬릿의 폭을 넓혀서 확인해도 되겠는데요. 이보다 더 간단한 건 앞쪽에 보면 이렇게 잠깐 한번 동영상을 좀 멈춰볼까요? 자, 얘는 디퓨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퓨저라고 하는 렌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약간 불투명한 유리 같은 거 관유리라고 하는 그런 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좀 그 불투명한 그런 필터가 되겠는데요. 이 불투명한 필터에 빛을 흡수시켜서 전체적으로 빛을 이제 퍼쳐서 비추는 그런 하나의 뭐 필터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영어로 디퓨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릿을 좁게 비춘 상태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디퓨저를 탁탁하고 이 조명, 그러니까 좁게 비춰져 있는 조명 앞에 비추게 되면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눈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디퓨저를 올리게 되면 얘 디퓨저가 일단 빛을 흡수했다가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상당히 빛의 광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광량을 조금 높여가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명 시스템의 빛을 여기 디퓨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서 관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릿 형태로 보던 상태에서 디퓨저를 올리게 되면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조금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슬릿의 폭을 좁게 한 상태에서 디퓨저를 올리게 되면요. 지금 눈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검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퓨저에서 빛을, 그러니까 조금 비춰진 빛을 흡수해서 얘를 전반적으로 퍼쳐야 되기 때문에 빛의 필요한 광량이 좀 적어져서 그렇고요. 이때 아래쪽 슬릿 램프의 조이스틱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광량을 높일 수 있는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이용해서 광량을 강하게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슬릿의 폭이 처음에 뭐 1mm 정도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릿의 폭을 넓게 돌려도 빛의 광량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광량을 높이든 아니면 슬릿의 폭을 넓히든 이 디퓨저를 올린 상태에서는 좀 광량을 좀 강하게 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ere we have a diffusely and evenly illuminated eye that allows easy comparison 그래서 of colours across 기본적으로 the whole eye 눈에 without 뭐 an exam. 전반적인 상태죠. 뭐 이런 Using low 눈꺼풀에 이상은 magnification 없는지, 뭐 gives a large 속눈썹이 depth of field, as we 제대로 can see 뭐 here, 바깥쪽으로 이렇게 because 나 the 있는지, iris detail is 어떤 visible 문제는 as well as 없는지, the tips 그래서 of the 전반적인 eyelashes. 상태를 Once 평가를 the 해주면 central area 되겠습니다. has been examined, we can ask the patient to look in different directions so 그리고 that we can 눈을 view more 이렇게 areas of the 측면으로 eye.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쪽 옆부분, 측면 쪽에 어떤 혈관이라거나 결막의 상태, 또 공막의 상태는 이상은 없는지 위아래로 눈을 주시하게 하고, 특히 위쪽을 바라보게 했을 때는 아래 눈꺼풀 살짝 아래쪽으로 당겨서 요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결막 또 공막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아래쪽을 주시하게 해서 윗눈꺼풀을 올려주어서 위쪽 부분에 여기 결막 및 Once we have 또 finished 공막의 this, 상태, we can 또 continue 혈관의 to look at the 상태들을 rest of the eye in 관찰하게 detail.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 조명법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처음 어떤 사람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지, 또는 컨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 또는 컨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눈에 뭐 어떤 컨택트 렌즈 착용 상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컨택트 렌즈를 처방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컨택트 렌즈를 제거해 놓은 상태에서 또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서 눈에 컨택트 렌즈에 의해서 어떤 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산 조명법이 되겠습니다. A good technique. 자, 이번에는 광학 단면 조명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광학 단면 조명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각막을 관찰하기 위한 광학 단면 조명법이 있고요. 이게 다르진 않아요. 똑같이 광학 단면 조명법을 이용해서 관찰하면서 내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포커스를 각막에 맞추면 각막의 광학 단면, 각각의 그 각막이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각각의 단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법이 되고요. 또 조이스틱을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수정체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수정체의 낭이라거나 수정체의 상피라거나 또 피질, 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각막을 관찰할 때 광학 단면 조명법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수정체를 확인할 때는 또 광학 단면 조명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컬 섹션 조명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광학 단면, 즉 어떠한 광학체, 각막이라거나 수정체를 단면으로 각각의 층별로 나누어서 그 면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막을 이렇게 정면에서 칼로 싹둑 잘라서 이렇게 옆면에서 관찰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조명은 한 1mm 정도의 슬립 폭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 조명법과는 상대적으로 좀 다르고요. 이 조명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들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명의 각도는 확산 조명법보다는 조금 더 그 조명 각도가 넓어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막을 옆에서 싹둑 잘라서 이 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각도가 너무 좁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손의 면이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 망원경부와 조명부의 각도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 면을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명법보다는 이 조명의 각도, 그러니까 망원경부와 조명의 각도를 좀 45도에서 60도 방향으로 넓게 비추어서 이렇게 넓은 면, 각막의 그 면을 좀 넓은 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슬릿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명을 좀 밝게 해주고 배율을 높여서 아주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동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광학 단면을 언제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막의 두께, 또 각막의 여러 가지 층,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5개의 층이죠. 5개의 층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각막의 5개의 층은 제일 윗부분인 각막의 상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보만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막 기질 또는 각막 실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데스멘 막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막 내피층, 이렇게 5개의 층을 차례대로 아주 그 층들의 어떤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조명법이 optical section 조명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막의 혼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혈관의 상태, 그러니까 각막에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정체의 혼탁을 관찰할 때도 주로 사용하죠. 이 옵티컬 섹션 조명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런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광학적인 투명한 구조물인 각막과 수정체를 단면으로 싹둑 잘라서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수정체의 혼탁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쪽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옵티컬 섹션 조명법을 이용해서 각막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 really useful technique to carry out is an optical section. 자, 한번 차분히 In 한번 this case, 보겠습니다. to look at remove this, being 자, 좀 mindful 전에 만약에 이 디퓨저라는 것을 올려놓고 확산 조명법을 통해서 눈을 전반적으로 관찰했다면 이제 디퓨저를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전반 이제 얇게 슬릿의 형태로 빔을 비추어서 눈을 관찰하게 되겠죠. entering the patient's eyes. To 자, begin with, 슬릿의 we want to 폭을 지금 thin the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렇게 한 10mm 정도 이상 높였던 이유는 디퓨저를 올렸기 때문에 광량이 좀 줄어들어서 눈이 너무 어둡게 보이니까요. 이때 슬릿의 폭을 넓혀서 광량을 더 많이, 그러니까 밝게 확산 조명으로 비추기 위해서 슬릿의 폭을 넓혀 놨던 거고요. 다시 이 슬릿의 폭을 좁혀가면서 slit 관찰을 down 하게 as much as 되겠죠. we possibly can, which will 그래서 한 allow us to get 1mm good 정도 resolution of the section. 네, 폭으로 슬릿의 Focusing 폭으로 might be 관찰을 helped 하게 by 되고요. increasing the 처음에 magnification.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높여가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Here we 잘 have-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막 앞쪽에 이렇게 흰색의 띠가 보이는데요. 요게 바로 요 각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요. 칼로 싹둑 자르고요. 요 옆면, 요 면을 관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각막이 있는 것을 앞에서 칼로 싹둑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졌으면 각막이 그걸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 각막의 단면이 바로 이렇게 흰색 띠의 모양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계속 볼게요. section fairly clearly in focus. Because 자, 이때도 광량을 이렇게 높여서 점차 이렇게 돌려서 높여서 관찰하게 되면 이 단면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하기는 용이합니다.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눈이 부셔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관찰할 때는 아주 약한 빛으로 관찰하다가 이 광학 단면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아서 너무 흐리거나 할 때만 광량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we have the slit very thin, we can 또 increase the 아래쪽에서 brightness 보면 as much as we can. 이걸 광량을 높이게 되면 아주 조금 This 더 diagram 선명하게 shows what 보이는 것을 layers 볼 will 수 be 있습니다. visible. 자, 그럼 광학 단면이 Starting on the 어떻게 left, 보여지게 on the same 되는지를 side as the 이 그림을 illumination 통해서 한번 system, 살펴보죠. will be the epithelium, 그래서 조명부를 통해서 followed 빛을 by 비출 Bowman's 때 membrane, 이 슬릿의 폭을 followed by the thickest 얇게 portion, 한 which is the 1mm 정도로 stroma, 비추어서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에 한 1mm 정도를 and 비추게 then 되면 Decime's 얘가 membrane, 쭉 하고 진행돼서 and finally the 결국은 이 endothelium on the 각막 right. 내피 부분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잠깐만요. 5가지 층을 세부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앞부분이 각막 상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A, B, C, D, E 즉 각막 상피 보면막 그 다음에 각막 기질 데스맨막과 각막 내피 순으로 쭉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화면에서 보여지는 제일 좌측에 A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각막 상피가 되겠고요. 그 뒤에 각막 상피의 끝부분에 여기 이렇게 줄 형태로 보이는 게 보호막막. 각막 기질은 아주 두께가 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맨막과 각막 내피를 순차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Here on the real eye, we can just about see those layers. 자, 그래서 지금의 But we can see 그림에서 that the 보는 upper and the 그 lower part 화면에서 are not 보는 in 것과 focus due to 마찬가지로 the curvature of the 요 cornea. 띠 부분을 To 잘 overcome this, we 관찰하고 can 있으면 reduce the 됩니다. height of the slit, 그래서 so 각막에 that all of the 각각의 corneal 층들이 section 이상은 is 있는지 equally in 없는지 focus.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 하는 요 단계는 뭐냐면요.
요 슬릿의 높이를 조정하는 레버를 돌려서 요 슬릿의 높이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그 위치만 이렇게 해서 그 단면을 또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So that 자, all of the 슬릿의 corneal 높이를 section is equally in 조정하죠. focus. 그래서 여기 보면 점차 슬릿의 높이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각막 중앙 부분, 요 지금 동공 부분 보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magnify the 요 image 부분에만 whilst 이렇게 carefully focusing 높이를 it 동공 and 크기 정도로 ensuring we turn the 맞추어서 brightness up 그 as much as 해당되는 중심 possible as 부분에 we have a thin 각막의 slit. 각각의 단면을 관찰하게 되고요. 또 좀 전에 The slit 얘기한 width 것처럼 might need to be 이렇게 adjusted to get 광량을 a bright 높이기도 image 하고요. 또 whilst 슬릿의 maintaining 폭을 the clarity.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면서 각각 요 We 각막의 need to bear 각각의 in mind 그 that we 층들, can make the 단면을 section look thicker 관찰하게 or 됩니다. thinner by 이때 또 하나 increasing 그 and 테크닉이 decreasing the 있는데 angle 좀 between 이따가 the 이제 설명할 illumination and 텐데요. observation systems. 각막의 중앙 부위는 As we 워낙 increase 두께가 the 얇기 angle 때문에 이 here, 단면의 we can make 폭도 the 상당히 section look 얇아요. broader. And by 그리고 reducing the 그래서 angle, 이렇게 지금 we can 보통 see that we can 보면 make it look thinner.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아이고, 지금 마우스가 여기 보면 지금 조명 부분을 각도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관찰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각막의 중앙 부분은 대략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두께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 단면의 폭이 상당히 좀 좁아요. 그래서 이 조명 부분의 각도를 더 넓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도가 됐던 걸 45도, 50도, 60도로 넓히게 되면 그 조명 부분과 망원경 부분의 각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 폭이 단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단면을 넓게 관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조명 부분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관찰이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또 슬릿의 폭도, 여기 슬릿의 폭도 조금씩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관찰하고요. 또 배율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배율로 보게 되면 이 단면을 아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설명들이 쭉 하고 나오는 거고요. 또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얘를 조금만 멈췄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각막의 중앙 부분에서 관찰하다가 또 각막의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막은 어떤 형태로 생겨 있죠? 이렇게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의 형태로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각막의 중앙 부분은 얇기 때문에 사실 이 각각의 뭐 상피라거나 보험막막, 기질, 데스맨막, 각막 내피를 이렇게 관찰하기엔 너무 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슬릿을 비추어서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서 그 단면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막의 각각의 층들을 조금 더 두께가 있게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앙에서 관찰하다가 이 폭이 너무 좁아서 각각의 층에 대한 부분을 보기 어렵다면 각막의 가장자리로 이동시켜서 관찰하면 조금 더 관찰하기가 편합니다.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계속. 각막의 가장자리를 이동시켜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이 폭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면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율을 더 높였죠. 배율을 조금 더 높여서 관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앞에 반짝반짝하는 부분, 여기 눈물층도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피도 아주 확실히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호막도 아주 자세히 보이죠. 그러니까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을 위치시켜서 또 배율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각막 기질도 각막 실질도 어떤지를 또 자세히 또 관찰이 가능할 거고요. 또 여기에 데스맨막 보이죠. 또 각막 내피 부분도 엔도셀리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반사광이 하나 보이죠. 얘는 그냥 각막 전면에 슬릿램프 빔이 반사되는 그 코니얼 리플렉스 각막 반사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냥 쓱 하고 지나갔긴 했는데 이거 좀 멈췄어. 이러면 또 멈추는데요. 잠깐만요. 네,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조작하다 지금 뭐 잘못해서 잠깐 멈췄는데 뭐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이 뒷부분에 이거 좀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각막 부분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앞쪽에 이렇게 회색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띠는 각막의 단면을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더 주황색,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그 홍채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뭐 바네릭법 뭐 이런 또 조명법이 또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홍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요 빛부터 여기 각막의 뒷면까지 이렇게
거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얘를 앞방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방 깊이가 넓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아주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홍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앞방 깊이가 좁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폐쇄각,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걸릴 그 발생할 확률이 좀 위험성이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이 뒷부분에 주황색 불빛이 바로 홍채에서 반사되어오는 불빛이다라는 거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똑같이 광학 단면을 관찰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수정체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ing an optical section of the crystalline lens. 잘 한번 보세요. 각막을 관찰할 때와는 뭐가 다른지 보세요.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모든 그런 조명의 각도라거나 아니면 이 빔, 그러니까 이 조명의 폭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회색, 여기 약간 흰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얘가 각막의 단면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불빛이 비추어지는 게 홍채에서 내가 비춘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 홍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부터 각막 후면까지의 이 사이가 앞방 깊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막의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초점을 수정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 전낭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관찰해 보세요. 자, 배율도 조금 높이면 좀 더 관찰하기 수월하고요. 지금 상태로 각막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포커스를 수정체에다가 수정체 전낭에다가 앞낭에다가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수정체의 낭들이 아주 수정체가 관찰이 잘 되죠. 이때 잠깐만 멈출게요. 자, 이때 확인하게 되면 요 수정체가 여기 앞부터 여기 지금 가려진 부분까지 수정체 여기가 앞낭 또는 전낭이라고 하고요. 요 뒷부분에 뭐가 있겠어요? 얘가 후낭 또는 뒷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때 포커스를 그냥 딱 요 앞낭, 전낭까지만 맞추게 되면 이 앞낭에 요 앞낭이 전낭, 수정체의 전낭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얘가 상피입니다. 그래서 수정체의 상피가 계속 분화해서 뭘 형성하는 거예요? 수정체의 피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이런 층들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뒷부분, 여기 뒷부분 보여지는 게 요게 앞쪽 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체의 피질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정체에서는 요 전낭, 그 다음에 상피, 그 다음에 피질, 또 여기 부분 보면 여기가 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핵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혼탁이, 그러니까 뭐 수정체의 핵 경화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검게 보이고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수정체 핵 경화 백내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호박색 또는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계속 동영상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수정체의 요 단면, 그러니까 수정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으면 얘를 칼로 싹둑 잘라서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서 그 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커스를 조금 더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밀게 되면 이쪽 뒷부분에 수정체의 후낭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여기 후낭도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상피도 보여지고요. 수정 피질도 보여지고 여기 핵 부분도 보여지겠죠. 근데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동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되지 않으면 수정체 후낭은 좀 보기가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공이 좀 이렇게 커서 예를 들어서 뭐 산동을 시켰다거나 하면 관찰이 아주 용이하고요. 동공이 작은 경우에는 후낭은 좀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배율을 좀 높이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배율을 높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요 조명부와 망원경부의 또 요 각도도 좀 조절해서 좀 더 넓게 관찰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전면의 망원경부를 통해서 관찰하면서 포커스를 수정체의 앞낭에다 비추거나
또는 So the 그 illumination 후낭에다가 system in the first 비추어서 instance hits the 각각의 capsule, 그런 and the light 단면을 scatter 관찰할 수 there 있는 게 옵티컬 allows 섹션 조명이 visualization 되겠고요. of the 이때 anterior 여기 capsule. 수정체의 핵 부분도 관찰이 가능하다. Then it 그 continues 중간 through. 부분이 핵이 되겠고요. And should there be 핵은 아까도 something 얘기한 optically 것처럼 젊은 unclear in 사람들 the 같이 nucleus of the 수정체 lens, 핵경화가 발생하지 such as a 않았으면 검게 nuclear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that will 핵경화 also be 백내장이 observed as 발생한 bright 경우에는 아주 relative to the dark 노랗거나 아주 background. 호박색으로 이렇게 And then 보이기도 한다. finally we'll hit 그걸 the 알아두었으면 posterior part 좋겠습니다. of the lens to see the posterior capsule. Forming an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슬리램프의 조명법 중에서 확산 조명법과 또 광학 단면 조명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산 조명법을 통해서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컨택 렌즈를 처방했을 때 피팅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 단면 조명법을 이용해서 각막의 각각의 단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수정체도 각각의 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낭, 후낭, 또 상피, 또 피질과 수정체 핵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적용해서 눈의 상태를 관찰한다거나 컨택 렌즈의 상태를 확인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컨택 렌즈 심화 13주차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